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2025년이 된 지금 왜 남자들이 더 이상 여자에게 매달리지 않느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남자들이 눈을 떴거든요.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연애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냐고요? 남자들은 여자를 쫓기 위해 먼 지방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선물도 한가득 준비하고 월급까지 다 갖다 바쳤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데이트는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식사 후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밥값도 철저히 반반, 예의상 서로 배려는 하더라도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는 좀 희생할 줄 알아야죠 라고 말하면 남자는 그 희생, 넌 뭘로 보답할 건데? 라고 되묻습니다. 여자가 이 소개팅 남자가 돈을 다 내는 공짜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 남자는 이게 소개팅이야? 아니면 돈을 내야 만날 수 있는 거래야? 라고 대답하죠. 요즘 남자들 단체로 탕핑을 선언했어요. 이제 소개팅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금전적인 목적이 강했던 일부 여성들, 일명 된장녀나 텐더녀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죠. 상해의 명품 여성들이 명품을 공동 구매해서 가격의 30%만 내고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는데 항주의 명품 대행업자들은 이제는 중고 가방을 다시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엔 어땠냐고요? 그녀들은 자신을 꾸미고 연애라는 명목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남자를 마치 ATM처럼 이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남자들이 그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들은 여자에게 돈을 쓴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하는 건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일부 여성들은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단 하나예요. 남자들이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발렌타인데이, 칠석절, 크리스마스, 생일, 기념일 등 각종 명절들이 점점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비 함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이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이 1만 위안이 되지 않는 젊은 남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명절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85%의 남성들이 연애 관련 지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시작했고 집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 소비는 점점 2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고급 퀄리티 싱글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이미 눈을 떴어요. 연애하면서 선물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여자들한테 이제는 누가 호구가 되려 하겠어요? 남자들 그런 여자 보면 바로 도망갑니다. 안 믿기면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가 위험해 보인다고 느끼면 그 관계는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 돈은 바람에 날려온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이것저것 요구만 하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가 정말 모든 걸 모른 척하고 반응이 없다면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는 당신에게 마음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자신의 체면은 스스로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남자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해졌어요. 얼마나 현실적이냐고요? 밥을 먹으면 계산은 각자 하고 결혼을 얘기할 땐 혼전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고 심지어 예금 잔액까지 묻는 남자도 있어요. 예전엔 늘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녔죠. 그런데 지금은요. 남자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여자가 먼저 고백해야 할 정도예요. 옛날에는 연애를 1년 넘게 해도 손도 못 잡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밥 3번 먹고도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기미가 없으면 그 남자 바로 다음 사람 찾아갑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집과 차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고 여성은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지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 금액 역시 적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이 집을 마련했더라도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 올리고 싶다고 할 경우 요즘 많은 남성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성들 역시 이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내가 번 돈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삶 자체가 훨씬 자유롭다. 그리고 그런 사람 역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정의 모든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여성들 역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 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돈을 쓰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날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소비시장에서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남성은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소비 지출에서 여성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남성복, 디지털 제품, 자동차, 낚시 및 캠핑 용품 분야에서 남성의 구매력은 엄청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을 씁니다. 블로거의 말에 따르면 요즘 남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먼저 자신을 챙기고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올해 칠석절만 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꽃과 초콜릿을 사려는 사람들로 상점들이 북적였지만 올해는 매출이 절벽처럼 감소했고 장미꽃 한 다발이 3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칠석절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국경절, 노동절 등 각종 명절이 모두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써야 하는 날로 포장돼 왔습니다. 여기에 가을의 첫 번째 밀크티, 첫 번째 소시지와 같은 의미 없는 유행어들까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남성들이 반강제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기념할 만한 명절이 없어도 자본은 인위적으로 특별한 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남성들의 소비를 자극하며 여성에게 쓰도록 유도해왔다는 것이 블로그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 역시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애를 하지 않는 게 남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 중 하나가 됐어요. 제 친구 한 명도 그래요. 곧 30인데 아직 한 번도 연애를 안 했어요. 근데 저축은 30만 위안이나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연애 안 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래요. 이 정도 돈으론 택도 없어요. 얼마 전엔 조금 어린 여성과 진지하게 만나볼까 생각했대요. 젊은 사람은 물질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완전 달랐대요. 처음 만나자마자 홍바오 현금 선물 요구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돈 안 쓰면 성의 없다. 물건 안 사주면 얻어먹으려는 거냐? 라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한 번 만나면 최소 500에서 600 위안은 기본이고 기념일, 생일엔 선물의 이벤트까지 준비해야 하니 정말 돈이 끝도 없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돈을 썼을 때 상대방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면 최소한 희망이라도 느껴지고 그 돈이 아주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계속해서 나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어. 이런 말만 반복한다는 거야. 그건 결국 돈을 더 쓰라는 말과 다를 게 없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호구짓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해. 나는 절대 다시는 하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소비와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단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신시대 독립 남성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여성의 각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남성 각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규모로 남성들이 각성하고 있어요. 신시대 독립 남성이라는 표현은 능력도 있고 조건도 꽤 괜찮지만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탕핑도 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남성을 말합니다. 결혼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쓰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등산이나 기타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블로그는 요즘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떠올릴 때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는 죽도록 돈을 모아야 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차도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에게 예물까지 감당해야 하지. 결혼은 행복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다시 가난해지는 지름길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중국 민정부 발표에 따르면 결혼 등록 커플 수는 610만 쌍, 최근 4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결혼 중개 플랫폼에서는 여성 이용자 비율이 무려 80%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도 인민공원의 유명한 소개팅 장소에는 여성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이는 이제 남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절대로 호구가 되지 마세요. 여성의 눈에 비친 남자는 딱 두 종류뿐입니다.
첫째는 호구, 둘째는 연인입니다. 그럼 호구는 뭘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해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돈은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호구는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특히 비참한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여자가 당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며 질질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여성은 이런 작은 수법을 잘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닐 때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 진심으로 노력하며 많은 것을 베풀려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고백을 받아주는 것보다 계속 끌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이죠. 블로그는 또 다른 사례에서 어떤 남성이 어렵게 그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지만 막상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방, 옷, 신발 등 끊임없는 소비 요구가 이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아프다, 월세가 밀렸다와 같은 돈을 써야 할 명분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남성은 월급이 3만 위안이었지만 한 달 동안 여자친구에게만 5만 위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없어 더 이상 쓰기 어렵다고 밝히는 순간 그 여성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례를 들며 블로그는 남성들은 반드시 이성적이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정말로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가서 돈을 써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연애 조언을 넘어 오늘날 관계와 소비가 뒤섞인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관에 사는 남성 여러분,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 가정 형편이 평범하고 본인 월급도 많지 않으며 나이도 이미 26세를 넘었다면 이제 연애하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믿을 수 있고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비위 맞추지 말고 돈 쓰지 마세요. 애초에 버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돈을 밝히는 여자들은 어차피 여러분을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300위안 이상 들어가는 소비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결혼 연애 시장에는 평범한 여자들도 많고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자는 절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블로그는 연애에서 우리는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도심에 사는 남자들 중에 자기와 부모의 피땀 어린 돈을 들여서 아무것도 조우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그런 바보는 이제 없어요. 일부 여성분들은 알아야 해요. 맞선의 본질은 서로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는 공정한 거래라는 걸요. 당신이 도시에서 남자는 집 있어야지, 차도 있어야지, 예물도 줘야지, 키도 커야지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건 당연히 괜찮아요. 아무도 그런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제는 그런 남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조건을 당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젊고 예쁘다거나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거나 성격이 다정하다거나 그런 게 없다면 혹은 남자들이 전혀 관심 없어 하는 조건들만 있다면 사람들이 분수 모르고 욕심만 많다고 말하는 걸 탓하면 안 됩니다. 도심의 결혼 시장은 원래 현실적이에요. 누구도 호구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요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손을 놓기 시작한 모습, 다시 말해 무기력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구매하던 이른바 3대 아이템, 향수, 립스틱, 가방의 매출이 최근 몇 년 사이 처참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기보다 연애와 소비를 둘러싼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예전엔 외모에 가장 신경 쓰던 여성들도 이젠 화장조차 아끼게 됐어요. 이제서야 저는 세포라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알게 됐죠. 올해 11월 SNS 사용률이 3% 증가한 것과는 달리 화장품 소비는 전년 대비 무려 26.4%나 급감했습니다. 중국의 소비 주력층인 여성들조차 소비 줄이기에 들어갔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비용은 물론 가정의 생활비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화장품 시장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느꼈나요? 뷰티 업계가 마치 감속 버튼을 누른 듯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불티나게 팔리던 립스틱이나 아이샤도우 같은 제품들도 이제는 판매량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최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부문 소매액은 434억 위안, 전년 대비 26% 하락했습니다. 이 침체기는 국내외 기업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올해
올해 11월 글로벌 생활용품 대기업 유니레버는 전 세계에서 7,5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으며 P&G의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12월 들어 대부분의 오프라인 의류 매장들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많은 의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안정적이던 매장들조차 지금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들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가 올해 마지막 희망을 1월과 12월 2달에 걸고 있죠. 하지만 이 2달 동안도 매출이 계속 이렇게 차갑게 식어간다면 올해 겨울을 끝으로 장사를 접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겨울옷은 언제 재고를 털어야 할까요? 패딩을 팔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올해 겨울옷 판매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기온이 분명 떨어질 것이고 겨울도 반드시 오겠지만 그게 대체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12월 내 매출을 공유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이 벌써 13일인데 지금까지 딱 6,400 위안밖에 못 벌었어요. 오늘도 아직 첫 손님도 없고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일은 매출 0원이었어요. 지금이 12월이에요. 설날까지 이제 겨우 2달 남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블로그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월 매출이 5만 위안을 넘겼는데 지금은 한 달에 겨우 1만 위안을 조금 넘길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왜 장사가 이렇게 갑자기 곤두박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최근 소비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체감 경기 악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국경절 때 진짜 너무 심했어요. 다들 매출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아까 앉아서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 매출이 3,723위안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 평균으로 치면 약 532위안 정도예요. 믿기세요? 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절반도 안 돼요. 블로그는 국경절 연휴 며칠 동안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매장은 한산하고 썰렁한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날씨가 더울 때는 덥다고 옷을 안 사고 날이 선선해져도 또 옷을 안 사요. 요즘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건가요? 의류업계에서는 원래 황금 9월, 은빛 10월이 성수기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비수기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의류업에서 성수기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정은은 단순한 한 상인의 푸념이 아니라 중국 소비시장 전반의 위축과 체감 경기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목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 남성들은 진작에 깨어났어야 해요. 진작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죠. 여자들처럼 자신을 정갈하게 꾸미고 말이에요. 멋진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다듬고 눈썹도 정리하고 화장도 배우고 좋은 안경 하나 장만하고 멋진 정장도 몇 벌 사고 속옷은 반드시 실크나 순면으로 챙기고요.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당신이 번 돈을 여자들에게 써야만 하죠?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요? 이제 발 묶는 시대도 아니에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해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멋지고 정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특히 외모까지 갖춰졌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 때조차도 긴장하게 될 거예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